자, 그럼 저희 먼저 이슈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X입니다. 이 소식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우주 대장주죠. 스페이스 X가 내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는 약 4천억 달러로 이를 8천억 달러까지 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이 될 거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스페이스 X의 IPO를 몇 년째 기다려왔는데 특히 댄 아이브스는 스페이스 X가 상장하면 테슬라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스페이스X의 지분을 인수해서 시너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테슬라 주주들은 최근 XAI에 대한 이 투자 안건을 승인하면서 머스크의 AI 그리고 또 우주기술 통합 전략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와, 이 AI부터 자율주행, 이제는 우주까지 이 방대한 비전이 좀 어떤 그림으로 완성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님,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내년에 상장이 된다 이런 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추진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에쿼티를 땡길 만한 대상처가 또 추가적인 비상장 투자자들이야 사실 기존에도 굉장히 좀 많이 모았었지만 피터 틸이나 등등등등 통해 가지고 에쿼티를 좀 모으긴 했었는데 이제는 라운드 자체가 이제 상장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아예 정말 대규모 펀드들한테 투자금을 받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에다가 대규모 투자금을 쏠 수 있는 게 이제는 사실 손정희 회장도 여기다가 쏴주기에는 에쿼티가 그 정도로 크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상장으로 가는 게 가장 최우선의 스텝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장 한번 진행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 에쿼티를 가지고선 아마 헤비를 그 다음 단계로 좀 쌓아 올리려는 행동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스페이스 X 입장에서의 좀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스페이스 X가 이렇게 상장을 갔을 경우에 기업의 속도 자체는 좀 저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과연 그런 속도적인 저하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약간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제 테슬라 한번 상장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자꾸 SEC에서 태클을 걸기도 하고 문제시 삼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스페이스X 다시 비상장 회사로 돌려버릴까 고민 중인데 이런 괜히 트윗 한번 날렸다가 SEC한테 조사 더 받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들 자체가 사실 상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괜히 서류 작업만 많이 만들고 귀찮은 일만 많이 만든다라는 인식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고 지금 사실 매출 낼 수 있는 소수들이 더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상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약간은 일론 머스크 머릿속엔 아직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보이는 행보들을 보면은 사실 매출을 내는 것보다는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정말 본인의 레거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진짜로 이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화성을 찍는 거는 목표가 맞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찍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본인의 그 행복까지는 확실하게 좀 빠르게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의 가장 최우선된 판단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페이스X가 지금 IPO를 좀 하는 이유는 정확히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상장을 하면 기업 속도가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IPO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제 자금 안정성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 친구들이 한번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다른 어떤 집행처가 명확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스페이스X가 대규모의 어떤 자금을 집행할 만한 어떤 거리가 있으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화성이나 그 외에 다른 행성계 혹은 우주 분야로 쏠 수 있는 어떤 니즈가 있는 그 대상처들 대상으로 사실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을 굉장히 대규모로 한번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로켓을 쏴 올리는 과정이었다면은 사실상 거기다가 본인이 일전에 말했던 테라포밍의 일종으로 거기다 시설과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건설하는 그 과정들이 한번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는 사실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우주선만 거기다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시 건설과 비슷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한 대규모 R&D 작업이 필요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측은 되고요. 사실 그거 외에는 이미 대규모 로켓 발사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사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뭐 펠컨 헤비를 대규모로 뭐 한 2배에서 3배 가량의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뭔가 R&D를 더 할 걸로 보이진 않고요. 지금 정도의 규모로 차라리 뭐 여러 발을 쏘던 뭐 한 번을 쏠 때 조금 더 많은 증량을 탑재해서 쏠 수 있게 플랫폼을 개조를 하던 요 정도의 방식으로 쏘게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지금의 에쿼티는 대부분 테라포밍을 위한 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좀 테슬라 주주들이 궁금한 거는 이 스페이스X 상장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가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은 테슬라랑은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상장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시너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 뭐 연관 관계도 생기려면 얼마든 생길 수 있는 건 맞는데 상장 자체로 인해서 스페이스X와의 어떤 연관 관계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상장을 하고 나면은 상장 기업들 간의 이제 오너 주주가 같다고 해서 그들 간의 내부 거래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SEC에서 제재를 걸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친하던 시절에는 SEC 막 반대로 역조사도 하고 도지 이용해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정부의 힘을 가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지금 SEC를 살짝 눈치 보면 눈치를 받지 뭐 본인 맘대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시너지 간에 있어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과 별개로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관련된 시설들을 테슬라가 이용할 수 있는 니즈는 얼마든 더 많은 건 맞죠.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것은 상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긴 하다 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테슬라와 뭐 상장 자체가 주는 큰 영향은 없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코스타가 이 스페이스X와 주파수 사용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8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스타뿐만 아니라 알파벳도 이 구글 벤처스를 통해서 스페이스X의 지분 7.4%를 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스페이스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치도 좀 재평가가 될까요? 이렇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사실 뭐 알파벳도 갖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갖고 있고 뭐 벤처 캐피탈 중에서도 뭐 피델리티나 이런 상장 관련된 장외 관련 투자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에쿼티를 쌌던 부분이긴 한데 피터 틸도 썼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에쿼티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평가 가치 상향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주가적인 플러스 영향 모멘텀, 그다음에 이슈들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부분적으로 쏠리는 부분 당연히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투자했던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좀 보면은 사실 매출 규모나 시가총액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제 스페이스X 지분 가치 부분이 이들한테 있어서 한 자릿수 정도의 지분 가치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들이 투자했던 지분에 대한 가치를 환산했을 때 지금 사실상 뭐 몇십 조 정도가 평가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는 정말 이제 한 자릿수 정도의 주가 변동폭만 있을 것 같다. 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이슈적인 주가 몰이까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일어나봐야 한 10% 정도 상승 가치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외에서 이들 기업을 홀딩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서 그동안의 평가 가치를 받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로 스페이스X에 관심이 있어하는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했던 성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투자자들은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은 본체인 스페이스X 쪽으로 돈을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들의 상세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에 또 이 스페이스X,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뭐 주가에는 큰 변화를 안 준다고 하지만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리고 구글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관련 종목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구글도 관련이 있는 건 분명히 맞긴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상장 기업 중에는 오히려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로켓랩이나 이런 관련 로켓 산업 기업들이 오히려 이슈몰이로 인해서 이동하는 변동폭은 오히려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폭이 이슈로 인해서 커질 부분이지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 수혜를 통한 지분 가치, 재무 가치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뭐 수혜는 없을까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